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48,200원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우리 하나 시스템의 문제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 방산 기업들, 빅4라고 부르는 방산 기업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고, 주말에 악재가 나왔거든요. 이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조정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오늘은 현대로템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제법 많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방산주의 상승을 끝을 알리는 그런 이슈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고점이 이제 여기죠. 43,400원. 요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을 끝내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조금 더 1,000원 정도 여유가 좀 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아직 바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 이런 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려라. 반등 시그널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주말 동안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최근에 인도랑 파키스탄 미사일 쏘고 전투기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얘네들이 주말 동안에 극적인 휴전 합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여기서 또 휴전 협상 언제? 5월 15일에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종식이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쟁이 끝나면 무기 구매를 멈출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본격적인 수출이 나왔던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거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볼게요. 우리 시스템은 좀 늦게 올라가니까. 자, 2022년 여기서 러우 전쟁이 터졌고, 당시에 주가가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이랬습니다. 근데 90만 원까지 깔끔하게 올라갔는데, 이 이유가 뭐였죠? 러우 전쟁이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주변국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 K방산 무기를 엄청나게 도입을 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우리 실적이 미친 듯이 찍히고 있죠. 그리고 수주 잔고 엄청 많죠. 이게 전부 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트리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아유, 이제 다행이다. 이제 무기 안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매도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 푸틴이 휴전 제안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원래 그동안은 푸틴이 먼저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푸틴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좀 컸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는 아, 이제 휴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수능을 해야 되죠. 자, 시장에 맞춰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주가의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테마, 그러니까 재료라고 할게요. 재료가 있고 실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나타난 건 맞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근데 이 악재가 과연 실적을 꺾을 만한 악재냐,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악재냐, 무기 구매를 하지 않을 만한 악재냐라는 거를 고려를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3년 동안 큰 시세를 보였죠. 누군가는 팔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밑에 잡은 사람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 기존에도 같은 패턴이 여러 번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얘기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벌써 여러 번 나왔었고 그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는데 재건주 오늘 반응을 하고 있죠. 전진건설 로봇. 자, 근데 보세요. 이때 재건주가 많이 올랐고 전쟁이 계속 커지니까 다시 조정을 받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휴전이 되더라도 휴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왜냐면 푸틴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한 것, 얘네를 이제 러시아 영토로 귀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되더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도 파키스탄도 휴전을 했는데 계속 총성이 들리고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휴전을 하더라도 주가가 완전히 꺾일 이유는 없다는 게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방산 기업들의 어느 순간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시총이 굉장히 크면 개인들의 힘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큰 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수급을 잠깐 볼까요? 자, 오늘 실시간 집계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에 비하면 그냥 소폭 매도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단위인 기업들은 큰 손들이 물량을 계속 팔면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주 잔고 얼마였죠? 100조. 자, 이 수주 잔고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재무장 끝났나요? 트럼프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각자 도생, 나토 가입국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도 다시 지금과 같은 이런 전쟁이라든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구매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가장 큰 악재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악재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팔고 싶어지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왜? 실적이 아직 피크 아웃을 찍지 않았어요.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여기가 피크 아웃이죠? 아직 찍지 않았고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 구매는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전쟁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한테 자극제 역할을 한 건 확실하고요.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재무장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인식도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추세를 바꿀 때 제가 이때도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잡았으면 가장 좋겠죠. 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운 좋게 한두 번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 반복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덜 먹더라도 바닥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바닥을 맞추려다가 물타기 이렇게 꼬라박으면은 계좌 완전히 녹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소통방에서 대응 전략 매수 매도 타점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을 때 고점 매도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번호가 있고요. 010-8486에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5930번 여기로 시스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시스템. 자, 같이 대응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자료라도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기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여기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파란색의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쪽 자동 문자로 연결이 되니까요. 링크를 누르셔서 시스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정만 잘 지나가자, 피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구간에 현금을 아껴야 됩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타이밍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볼까요? 제목만 볼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회담을 제안했고 25일 이스탄불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일, 4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푸틴이 이번에 처음으로 휴전 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게 임팩트가 좀 강한데 휴전을 하더라도 조정의 이유지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이 중재를 했죠. 극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자, 근데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포성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쵸? 자, 서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휴전했는데 왜 너네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 휴전협정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을 좀 하고 있고 밤새도록 포성이 나왔어요. 오늘 오전 6시에 나온 소식이죠. 밤새도록 양측을 비난하고 있고 글쎄요, 트럼프의 중재 얼마나 이 사람이 스트롱맨일지는 사실 이번에 관세로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나서서 푸틴을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계속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잘 이번 위기를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하나 시스템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수익 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한국 정보 인증하고요. 폴라리스 AI 이렇게 수익을 좀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매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죠. 자, 누구나 이제 돈을 다 벌고 싶으실 텐데 주도주 안에서 노는 게 중요하고요.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자, 장 초반에 거래대금 몰렸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나옵니다. 주도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올라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 꼭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공략에 들어갔고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대략 2.8%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폴라리스 AI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보면은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몰렸고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눌림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상승을 했고 이 위의 구간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걸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여기 한국 정보 인증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자세한 거는 이제 방에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자,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매수 타점을 포함을 해서 두 종목씩 공략을 하고요. 가끔씩 뭐 세 종목 할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하루의 목표는 우리가 4%인데 오늘도 5% 이상 수익을 챙겼어요. 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지 금액을 많이 베팅해서 오늘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계좌를 늘리는 거는 주도주를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가장 센 종목에서 놀면은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자,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분 번호는 똑같아요. 8486에 문자 하나 주시면 되고 구독 누르셔야 돼요. 자, 8486에 5930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1억. 자, 누구나 전업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 트레이딩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대선 정책주예요. 오전에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0일 남았나요? 그쵸?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15거래일 될 거예요.
자, 그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맥주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정책주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건데요. 자, 인공지능, 저출산, 뭐 일자리, 기타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종목을 미리 들어갈 겁니다. 미리.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자, 6월 3일 대선까지 2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 건데요. 함께 하실 분은 정책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책주. 자, 예시를 볼게요. 자, 4x4 AI 대장주죠. 단기간에 6배가 올랐고 반토막 났어요. 여기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오늘 윌비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윌비스가 무슨 종목이죠?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자, 상한가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조정 나왔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 저출산 에르코스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6배 올랐고요. 반토막도 넘게 났어요. 근데 추세 다시 위로 꺾어가고 있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22%. 자,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나이는 뭐죠? 지역화폐 관련주. 자, 12,000원부터 3배 올랐고 반토막 났고 다시 간다. 자,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이 대선 정책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를 잡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무료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수익 내실 분들 정책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책주. 마지막 페널레가 남아있고 세력들이 급해졌어요. 이번에 조기 대선이라서 단기간에 급등을 좀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버는 방법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는 여러 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도주 역할할 시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을 반복적으로 찍는 것도 이런 이유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영상을 찍지 내려가는 종목들의 영상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구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함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